우리가 농사 짓기 바쁘지요.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은행에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철거된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 살았는데 불이 나고 철거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이재민 숙소인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숙소인은 지난 화재로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공동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화재 관련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70대 후반 어르신이 집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집에 돈을 많이 보관하셨다고 합니다. 4천만 원 정도 보관하고 계셨는데 이번 화재로 전소됐다고 해요. 그 어르신이 대피를 했다가 집에 가보니 집이 다 전소되고 돈도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화병이 나서 집이 전소된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뜻하지 않은 화재로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목숨까지 잃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돈이 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돈이 좀 타긴 탔거든요. 저는 지갑을 방에 두었다가 지갑이 타면서 그 안에 들었던 돈이 다 탔고 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남겨두었던 외아들이 탔습니다. 어떤 분들은 폐물을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다 녹아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돈을 집에 보관하다가 화재로 타버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어르신들은 은행에 보관하는 대신에 집에다가 돈을 보관할까요? 어르신들은 이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자신이 직접 보관하지요. 은행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보관하면은 이번 케이스처럼 화재로 돈이 타버릴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수의 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했죠. SK텔레콤이 해킹 당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저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정말로 유용하지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지요. 요물 중에 요물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두통거리를 안겨주기도 하지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장이지요. 스마트폰에 있어서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유심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유심이 들어있어요. 그 유심을 다른 스마트폰에 옮기면은 그게 또 제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제일 중요한 게 유심인데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하면서 우리 스마트폰의 유심이 다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해커들이 SK텔레콤을 해킹했기 때문에 그 해커들이 저희 유심을 자기들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심으로 저들이 우리 행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우리 돈을 빼갈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유심을 해킹해서 우리 정보를 모두 빼가서 다른 사람이 우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말고 또 다른 제가 다른 데 또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똑같은 인물은 없죠. 그런데 요새는 제 역할을 하는 게 저 인물이 아니고 제 정보지요. 그러니까 제 정보를 다 해킹하면은 또 다른 제가 여러 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집에 현금을 보관하다 태운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산불이 안 나고 도둑을 맞지 않으면은 그런 돈은 그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전하기는 한데 저희 정보를 해킹하는 경우에는 그 돈이 제 돈이 아니고 해킹을 하는 사람 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안전한 게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신한카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를 발급했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멀리 나와 있는데 어디로 왔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배달하시는 분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로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살지도 않고 신한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카드를 발급 안 했는데 발급했다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는 곳이 신한카드 기업 업무부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조회를 해서 신한카드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신청도 하지 않은 카드를 왜 발급을 했느냐고 하니까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최근 카드 발급을 빙자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카드 배달원이 알려준 전화로 전화를 한 순간에 제 정보가 전부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 정보를 이용해서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할 수가 있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서 제 명의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겁나는 세상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정보로 돈이 모두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부고나 청첩장이 온 경우에 그걸 잘못 눌렀다가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진흥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편리해서 좋긴 좋은데 잠깐만 방심하면은 제 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저도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심교체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심교체 신청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해버리면은 해커들이 해킹한 저의 유심은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유심이 새로운 걸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심은 언제 교체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아니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이지요. 저도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놓으면은 제 유심을 누가 원래 다른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걸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스마트폰에 제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면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해외 로밍이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해커들이 제 스마트폰을 해킹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하셨다고 해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짓기 바쁘지요.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은행에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했거든요. 두 가지를 필히 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 개인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개인정보를 다 넣게 돼 있죠. 그러면 해커들이 그걸 다 해킹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처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개인정보로 우리 자신들처럼 제2, 제3의 내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해킹한 개인정보로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요즘은 내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돈을 찾거나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비대면으로 하면 편하긴 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내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대면 거래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셔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거든요. 일단은 비대면으로, 즉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 가셔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신청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서비스 양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 개 은행에 신청하면 전 금융기관에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농협을 거래하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내 명의로 대출을 못 받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뭐 은행 대출이 없어요. 그런데 제3자가 제 명의로 비대면으로 요즘에는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은행에 가지 않고 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예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제3자가 제 개인정보를 해킹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출 거래를 못하도록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게 제가 신청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양식이거든요. 계좌 개설을 못하게 하고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서비스 신청을 반드시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은행에 직접 나가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하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다행으로 송금하면은 보안카드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지요.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카드가 있죠. 일반인들은 그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안카드는 분실을 하거나 해킹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OTP를 이용하거든요. 이게 OTP입니다.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자동 생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송금을 할 때 그때 여기에 뜨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OTP를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거는 실물 OTP인데 모바일 OTP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뜨는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OTP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바일 OTP 발급 차단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OTP 차단 서비스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농협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모바일 OTP 발급 차단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정보가 탈탈 털려가지고 그만큼 저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와 두통을 안겨주고 있지요. 참 세상이 편한 대신에 또 그만큼 또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오늘날 내 정보는 내 개인만의 정보가 아닙니다. 내 정보를 다 해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닐 수가 있고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내가 또 스스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바로 은행에 가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